오래 버텼다. 이제 좀 쉬자. 그렇게 생각하며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나름 든든하다고 믿었던 공무원 연금이 있었고 30년 가까이 나라 위해 일했으니 이젠 나를 위해 살 때라 여겼죠. 그런데 퇴직하고 1년이 채 안 돼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회사 밖의 세상이라는 걸요. 직장에서는 매달 꼬박꼬박 월급이 들어왔고 생활 패턴도 정해져 있었죠. 사람들도 있었고 역할도 분명했어요. 그런데 퇴직 후엔요? 하루 종일 할 일이 없고 누구한테 연락도 안 오고 돈은 나가기만 해요. 아내랑 마주보는 시간이 늘어나니 오히려 다툼이 잦아지고 자식들은 바쁘단 핑계로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일할 때보다 더 불안하고 더 외롭고 더 무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퇴직 후가 더 무섭더라. 이건 단지 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실제 사례들과 함께 은퇴 후 삶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을 때 벌어지는 현실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론 은퇴 후가 더 무서운 이유, 그리고 그 현실. 1. 은퇴 후 자유는 곧 고립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퇴직을 해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종종 그 반대예요. 은퇴 후 가장 먼저 마주하는 건 쓸모없음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퇴직 전에는 언제쯤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달고 살았다면 퇴직 후엔 이제 나는 뭐 하지? 라는 질문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사례 1. 64세 김모 씨 전직 구청 공무원, 연금 수령자. 김 씨는 정년 퇴직 후 매일 아침 산책하고 점심은 집 근처 단골 식당에서 해결하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심각한 무기력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TV만 보다 보니 말수가 줄고 어느 순간부터 아내와의 대화도 없어졌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결국 김 씨는 구청 앞 복지관의 시니어 상담 프로그램에 스스로 찾아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일할 땐 사회가 날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런데 퇴직하니 갑자기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2. 연금은 생활비가 아니다. 기본 생존비일 뿐이다. 공무원 퇴직자라고 해도 연금으로 넉넉히 산다는 건 착각입니다. 특히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결혼을 준비 중이면 연금은 생존비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사례 2. 62세 이모 씨 전직 세무공무원, 딸 결혼 준비 중. 이 씨는 연금으로 월 210만 원을 수령 중입니다. 하지만 딸의 결혼 비용, 주택자금 일부 보태주는 것까지 겹치며 급격히 재정이 어려워졌죠. 결국 그는 퇴직 1년 반 만에 마트 야간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밤 11시에 나가서 새벽 4시에 들어옵니다. 그래도 이 돈 아니면 딸 결혼식은 꿈도 못 꿔요. 이 씨는 연금이 생활비 전부가 될 수 없음을 뼈저리게 체감한 후 퇴직 전에 연금 외의 수익 루트를 만들어야 했다며 후회합니다. 3. 퇴직하면 관계도 끊긴다. 진짜 외로움은 그때 시작된다. 일할 때는 매일 수십 명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근데 퇴직하면 그 관계는 거의 다 끊깁니다. 처음엔 연락하고 지내자 했던 사람들도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결국 남는 건 가족인데 이마저도 각자 바쁜 삶 속에 흘러가죠. 사례 3. 63세 정모 씨 전직 도청 직원. 정 씨는 퇴직 후 사람들과의 관계 단절로 우울증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출근할 땐 매일 웃으며 인사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연락조차 안 되더랍니다. 집에만 있자니 내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원봉사 신청하고 다시 커뮤니티에 나가게 됐죠. 정 씨는 다시 사람들과 섞이면서 삶의 생기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일할 때보다 돈은 덜 벌지만 지금이 진짜 사람답게 사는 것 같아요. 마무리 퇴직 후의 삶은 퇴직 전에 만들어야 한다. 퇴직이 끝이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그때부터예요. 우리는 그동안 노후 준비라는 걸 너무 돈 중심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처럼 퇴직 후 무서운 건 돈보다도 외로움이고 역할의 상실이며 일상의 무너짐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앞둔 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퇴직 전 체크리스트. 연금 외 수입 루트 준비하기. 소액이라도 월세, 배당 또는 파트타임으로 매달 수익이 생기는 구조 마련. 퇴직 후 일할 거리 확보하기. 단순히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역할과 리듬을 위한 일도 필요함. 사회적 관계 유지 또는 새롭게 만들기. 지역 커뮤니티, 봉사활동,
취미 모임 등을 통해 소속감 유지, 가족과의 대화, 역할 재조정, 아내, 자녀와 퇴직 이후의 삶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나누기. 에필로그. 퇴직은 누구에게나 오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를 준비한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퇴직 후가 더 무섭더라는 말이 나중에 여러분에게도 현실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준비할 시간입니다. 퇴직 후가 더 무섭더라.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막상 60세 넘은 분들을 만나보면 이 말에 고개를 절로 끄덕입니다. 왜냐고요? 이게 그냥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살아보니 진짜 그렇더라는 절절한 경험담이거든요. 제가 현장에서 상담하면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연금이 있다고 안심했던 분들, 30년 넘게 한 직장에만 몸담았던 분들, 자기 일 외에 다른 세계와는 담 쌓고 살았던 분들일수록 이 말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그럼 도대체 퇴직 후엔 뭐가 그렇게 무서울까요?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해 현실적으로 풀어보고 어떻게 준비해야 덜 무서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일돈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 착각. 퇴직 후 제일 먼저 마주하는 건 역시 돈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연금이나 퇴직금만 잘 챙기면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반쪽짜리 노후 설계입니다. 월 200만 원 연금, 넉넉한 걸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공무원 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210만 원 정도라고 하죠. 언뜻 들으면 괜찮은 금액 같지만 이게 실제로는 굉장히 빠듯합니다. 아파트 관리비, 각종 공과금, 식비, 보험료, 경조사비, 의료비, 교통비. 여기에 자녀 지원비, 갑작스러운 지출까지 더해지면요. 정작 본인 생활은 절약이라는 이름 아래 축소되고 축소됩니다. 그러다 보면 쓸 자유가 없는 인생이 되고요. 결국엔 스트레스를 돈으로부터 받는 역설이 생깁니다. 이 일 안 하면 좋을 줄 알았죠. 리듬의 붕괴. 퇴직 직후 3개월은 대부분 좋다고 하십니다. 늦잠 자고 산책하고 드라마 정주행도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은 할 일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하루가 덩그러니 주어졌을 때 그 공허함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퇴직자 중 일부는 이 시기에 우울감을 느끼고 술이나 도박 등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일 없음이 결국 자기 존재감을 갉아먹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퇴직 후의 진짜 일은 돈을 위한 일이 아니라 삶을 위한 일입니다. 작은 파트타임도 좋고 자원봉사도 좋아요. 동네 도서관 관리직, 택배 상하차 도우미, 텃밭 농사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하루에 할 일이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게 퇴직 후 무너지지 않는 리듬이에요. 사람이 사라지더라고요. 관계의 단절. 직장에서는 늘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았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전화 한 통 안 옵니다. 같이 일했던 동료들, 친하다고 생각했던 상사들 다 각자의 삶으로 흘러갑니다. 처음에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이해하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공허감이 커집니다. 특히 남성 퇴직자들이 사회적 고립에 취약합니다. 왜냐면 직장 외에 인간관계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퇴직 전부터 의도적인 관계 확장을 권유드립니다. 동네 커뮤니티 센터 프로그램 참여, 독서 모임, 사진 동호회, 자전거 클럽, 종교단체, 봉사 모임 등 목적 기반의 관계 형성.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하던 사람도 결국 누군가와 연결돼 있어야 버팁니다. 사가족이 날 이해할 줄 알았는데 가족 안에서도 멀어짐. 퇴직 후엔 부부 사이가 더 가까워질 거라 생각하시죠?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퇴직자분들 중 일부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집에 있으니 아내가 불편해해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대화보단 잔소리만 늘어요. 오히려 직장 다닐 때보다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아내도 자기 일상이 있는데 거기 남편이 계속 끼어들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역할 재정립입니다. 퇴직 후 남편은 회사원이 아닌 가족 구성원 중 하나로 다시 자리를 잡아야 해요. 집안일 분담도 다시 정하고 대화 주제도 바꿔야 합니다. 업무 보고식 대화 말고 진짜 소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부터 우리 인생 2막은 같이 만들어가자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5. 퇴직 전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 3가지. 1. 돈보다 소득 구조 확보하기.
연금 외에도 꾸준히 돈이 들어올 구조를 마련해 두세요. 작게라도 괜찮습니다. 배달, 임대, 소일거리 등으로 월 5만 100만 원 수입이 생기면 삶이 달라집니다. 2. 일상 루틴 설계하기. 퇴직 후 하루 일과표를 미리 계획하세요. 시간대별 활동, 운동, 사회활동까지 구체화해야 합니다. 3. 인간관계 재배치하기. 직장 밖 사람들과의 연결고리를 확보하세요. 50대 중반부터는 동호회, 취미 모임, 커뮤니티 활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마무리 조언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설계의 시작입니다. 퇴직은 단순한 일의 끝이 아니라 삶을 다시 설계해야 하는 출발점입니다. 퇴직 후가 더 무섭더라는 말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 안에 진짜 현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준비된 사람만이 퇴직 후 삶에서 웃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 준비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딱 적기입니다.